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자, 해설해 주세요. 해설. 고향이 같죠, 할아버지하고? 예, 이 할아버지가요. 전북 임실 사람입니다. 저도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이 할아버지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게를 했어요. 그 집 아들하고 저하고 또 같이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한대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시지만은 그 사투리를 쓰는 걸 보면 역시 이북에 가서 오래 살아도 20살까지는 거기에서 살았으니까 저하고 똑같은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 고향 사람이구나 하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3월 1일절을 기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200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200석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전 목사님의 꿈에도 소원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 전 목사님은 잠자면서도 주무시면서도 그냥 200석이야, 200석. 사실 저도요, 오늘 좀 어디 좀 가서 좀 온천 좀 하려고 가다가 돌아왔어요. 꿈에도 소원이 지금 뭐냐면은 200석이에요. 이번에 반드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죠? 건국의 아버지,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데 이 전교조 애들이요, 이 좌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승만이를 아주 독재자로, 이승만이를 미국의 앞제비로, 이승만이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교육을 시켜나가지고요, 학교 선생님에게 제가 최근에도 물어보니까 이승만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3.15 부정선거 독재자, 이것만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호남이 잘 되면 나라가 망한대요. 제가 호남 사람인데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지금 호남에서 누구를 밀어주고 있어요? 이재명이를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이 잘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호남이 변화가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초인류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호남이 변화가 일어나면. 근데 제가 밑에서 아까 우리 유 선생님, 유 대표님 나와서 찬양도 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소망이 생겼어요. 아니, 저분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호남 사람들이 이번에 안 변하겠습니까? 소망이 생기더라니까요. 원래요, 제가 오늘 아까 오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경상도에 있었던 장로님이, 목사님 자유통일당에서 열심히 일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왜 전화하셨습니까? 그래, 총회에서 같이 일하시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부탁할 것이 있다는 거야. 뭐를 부탁하려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에 국민의힘 대표로 자기들을 찍어주고 우리가 자유통일당을 비례대표를 찍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지역에 어떤 후보가 나왔는데 전광훈 목사님한테 꼭 좀 말씀드려달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지역 대표가 자유통일당에 누구라는 것까지 다 써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나한테 로비를 하더라니까요. 이렇게 시대가 변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지금 경상도 지역에는요, 이 자유통일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엄청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막 그냥 지금 저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자유통일당에서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제가 보기에 한 2, 3만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구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남이 원래가요, 자꾸 미워하지 마세요. 자꾸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 여기 절반이 다 전라도요. 네. 여기 절반이 전라도네. 근데 이 호남이 원래요, 건국을 할 때에 건국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승만이에요. 그런데 연세대학교 송복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 글에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건국의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건국의 어머니가 누구냐? 김성수 선생이라는 거예요. 동아일보를 만들고 고려대학교를 만들고, 근데 이분이 김성수 선생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왔을 때에 이승만이를 지지하는 사람은요 17%, 18%밖에 안 됐대요. 맞아. 근데 호남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에 이승만 대통령을 밀어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때 호남 사람들이 78% 이상을 밀어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 호남 사람들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호남 사람이었던 김성수 선생 고창분이신데 이분이요, 뭐 여러 가지 그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건 생략하고,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때 건국 훈장을 주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이 대통령인지 이놈인지 김성수 선생의 건국 훈장을 박탈시켜버렸다니까. 나쁜 놈. 한번 해봅시다. 어떤 놈? 근데 호남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김대중 귀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김대중이가 제일 잘한 것이 뭐예요? 햇볕 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탔어요? 노벨 평화상을 탔잖아요. 그러면 햇볕 정책으로 노벨 평화상을 탈 만큼 김대중이가 잘했어요? 우리나라를 해구산 속으로 넣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 김대중이가요, 북한에서 핵을 만들고 있었던 것을 처음에는 모르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내가 북한에 돈을 주는 것을 핵을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북은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에 악용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만일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럼 무덤에서 나와야 돼, 안 돼, 안 돼야 돼요? 책임져야 돼, 안 돼야 돼요? 근데 이거요, 김경재 비서실장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전광훈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생님 절대 이북에다 돈을 주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면 지금 핵이 한 75% 80% 아니 만들어져. 내가 어제 또 만났는데 네. 거의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됐어요. 85%가 아니고 거의 다 만들어졌다. 거의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와서 보고를 했는데 김대중이가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김대중이가요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는 평생 거짓말을 안 했다고 그래요. 좌파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정주영 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김대중이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더라. 이거 누가 이 말한 줄 아세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요. 정주영 씨가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김대중이가요, 제가 젊은 시절에 30대에 김대중 씨 동교동을 갔어요. 거기 가서 앉아 있는데요, 야, 나를 4시간을 설득을 하더라고요. 뭘 설득을 하느냐? 우리나라는 남북 연방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는 뭐가 뭔지를 몰랐어.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게 남북 연방제를 했더라면 여러분 버스 타고 출발까지는 했다고 그러잖아요. 야, 여러분, 호남 사람들, 우리가 호남이 변화가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초인류 국가가 된다. 김대중이가 또 나쁜 것이 뭐냐 그러면은 호남이 원래 우파예요. 그렇죠? 근데 김대중이 대통령이 딱 돼가지고 한강옥, 또 누구야? 김경재, 그 다음에 하나갑이, 그 우파 사람들 다 쫓아냈죠?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리고 누구한테 갖다 앉혔어요? 좌파 사람들, 주사파 사람들 다 갖다 앉혀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에 좌파를 끌어들여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망쳐놓은 사람이 누구냐? 누구요? 나는 지금까지 대통령들이요 돈을 먹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두환 씨가 돈을 훔쳐서 숨겨놨다 들어봤죠? 2천억. 2천억. 노태우 씨가 돈을 숨겨놨다 들어봤죠? 2천억. 2천억. 와. 그런데요, 나 이것 보고 놀랬어요. 나는 이거 왜 전광훈 목사님을 고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김대중 씨가요 돈을 한번 띄워봐요. 수표를 띄워놨는데 이게 몇 조요? 11조. 11조. 누구 이름으로? 아들네 이름으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걸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200석 하면 수사할 거예요. 자, 이거 왜 수사 안 합니까? 아, 이렇게 수표가 있는데 왜 조사를 안 해요? 아니 11조. 그러면 이 돈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호남에 가보면요, 광주에를 가보니까요, 광주 사람들도 그 얘기, 이번에 광주 우리가 가서 보니까요, 광주를 제사의 도시라고 그래요. 왜? 맨날 제사에 프랑카드만 붙어요. 김대중이가 죽었다, 노무현이가 죽었다, 또 뭐야, 세월호 죽었다, 이태원 죽었다, 이태원이 죽었다. 맨날 프랑크에다가 근조해가지고 나와. 여러분,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동감이 있고 그런 것을 보고 자라야지. 내가 어떤 기록을 또 보니까요, 광주는 전철이 있죠.
전철에 타고 다니는 사람 3분의 1이 무료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도 유공자가 많아가지고. 하도 유공자가 많아가지고 전철 타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전주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 뭐라고 메시지를 보냈냐면은, 목사님, 광주에 전철이나 있습니까? 그래. 근데 내가 또 있는가 없는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전철이 있나 봤더니 있기는 있더라고. 있어. 몇 칸? 22칸. 사실 있을 필요가 없는 도시야, 그게. 그런데 그 도시에 말이에요, 여러분, 코스트코 하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코스트코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 물건을 사러 어디로 가냐? 대전으로 간대, 대전으로. 기가 막혀요. 우리 고향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라도 사람들은 가두리 양식장에 잡혀있는 고기들 같다는 거예요. 가두리 양식장에 잡혀있는 양어장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전라도 사람들이요, 별 얘기를 다 해도요, 저도 서울에 온 지 40년이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전라도 사람들이 본적지 원적지 바꾼 사람 많아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창피해서. 왜 바꿔요? 고향을 왜 바꾸냐고! 호남이 변화가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초인류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고향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이 한 번만 유동규 씨처럼 딱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요쪽에 찍을 거 요쪽에다 한 번만 딱 찍어주면, 누가? 교인들이 약 40%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설도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식구들한테요, 생명을 걸고, 어떤 분 아까 방송에 오면서 들으니까 자기 자식한테 건국전쟁을 보게 하려고 돈을 10만 원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식한테 10만 원을 주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이건 나쁜 매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냥 호남에 계신 분들, 친척들,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다 전화하고 그리고 가입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호남 사람들이 한번 대한민국을 변화시켜서 초일 국가를 만드는 그런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